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손이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명의 형수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해도 아주버니와 형님은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것도 시댁에 상어방 한 칸을 살고 있었어요. 혹시 상어방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상어방이란 신축주택이 아닌 오래된 주택의 1층에 별도로 작은 출입문이 딸린 독립한 협소한 방입니다. 역시나 작은 구식 부엌이 딸려 있는데 1층에 있는 본체와는 구별이 되는 작은 방 한 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주택이 있는 집이면 늘 상어방에 딸려 있어서 전세를 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싼값에 월세를 내놓아도 그런 불편하고 협소한 구식 구조의 방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이 혼자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두 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한마디로 형님은 스스로 시댁살이를 자처한 꼴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아마도 주거비를 아껴서 빨리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아주버니와 형님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분식집도 하다가 안 되었고 그 분식점을 접은 후에는 형님이 반찬 가게를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주버니와 사이가 매우 나빠져서 형님이 몇 달씩이나 가출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두 분이서 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발이 잘 맞지 않아서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니와 형님이 먼저 결혼식 올린 후에 하고 싶었지만 먼저 하라고 아주버니가 그랬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그러기를 원했었고요. 하지만 형님은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알 길이 없었죠. 시댁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형님은 인상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인상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아기를 갖겠다고 하면서 아직 아이도 없었는데 시부모님은 늘 손주 타령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늘 형님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던 적이 없었어요. 형님이 혼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남편 말에 의하면 형님이 한바 식당을 하는 친언니 밑에서 일을 오래 했던지라 웬만한 요리 음식은 뚝딱 잘 차린다고 하던데 정말이지 형님은 빠르게 음식을 잘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에게 아예 주방을 맡겨버리다시피 하셨어요. 형님과 제가 나이 차도 그리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형님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노숙한 옷차림이었어요. 그의 반면에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으니 늘 차려입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라 평상시대로 입고 시댁에 갔는데 형님이 짜증 섞인 얼굴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동서, 여기 올 때는 웬만하면 그렇게 차려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잘 차려입고 오면 어머니도 동서이가 어떻게 일하라고 시키시겠어? 동서도 나처럼 주방에 와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만 여긴 펜션 쇼장이 아니야. 어머니 방에 가서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오게. 별꼴이었어요. 누가 봐도 제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대놓고 말할 것이지. 무엇이 어째? 일하기 싫어서 차려입고 왔냐고? 패션 쇼장에 온 줄 아냐고? 영 불쾌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 마음을 진정을 시키며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형님 말이 가짠더라고요. 이제 막 새 식구가 된 사람이 격떨어지게 형님처럼 시장 바닥에서 일한 아줌마 옷차림으로 와야 한다는 거야. 뭐야? 웃기더라고요.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나가던지. 누가 일하라고 떠밀었냐고요. 뭐가 불만인지 뚱한 얼굴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지 저도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형님은 시댁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편한 일상복을 입고 있겠지만 저야 시댁에 오든 어디를 가든지 집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외출복으로 입고 나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어떻게 시댁에 오면서 형님처럼 후줄근하게 일꾼 복장으로 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보기에는 제가 패션 쇼장에 오는 옷차림으로 보여요. 이게 제 평상시 옷차림이에요. 이 옷차림으로 못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네요.
어머니 몸빼바지는 형님 입으시죠? 저는 맨날 인상을 쭈그리고 있는 형님한테 하나도 안 찌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하라며 시키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더라고요. 먼저 온 며느리라 텃세를 하는 거야 뭐야? 별꼬리 반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저를 우습게 볼 판이라 못 들은 척하고 나가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참 얼굴을 쳐다보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있던 정도 다 날아갈 판이었으니 되도록이면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손님과도 같은 저에게 웃는 낯으로 대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참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형님과 친해보려고 선물도 하고 살갑게도 했지만 차츰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잘해주면 자기가 마치 잘나서 잘해주는 줄 알더라고요. 신의가 없으니 신의 식자짓을 안 하겠거니 싶었는데 웬걸 동서 시집살이를 당할 판이었어요. 그래도 형님이 매번 시댁에서 일만 하고 있어서 짠한 마음도 들어서 저도 엉덩이 붙이지 않고 돕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어쩌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다가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러 나가시는 통에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좀 어색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가 있어요? 아니, 왜? 그냥요. 형님의 안색이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아서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나 해서요. 내가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겠나? 여차하면 이혼할 생각이네. 네? 이혼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 돈이 있기를 하나 뭐가 있기를 하나 혼인신고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동서는 말도 참 편하게도 하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결혼식을 하겠어. 이 정도로 시집에 일해줬으면 어머니도 말이라도 장남이니까 결혼식 올리자고 해야 할 것 아닌가? 딱 모른 척 하시네. 형님, 결혼식은 형님이 하는 건데 왜 어머니가 해주길 바래요? 동서, 나는 그럴 자격 있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알아? 그 정도 뼈 빠지게 일해줬으면 식당 하나 차려주시던지 그럴싸하게 결혼식 올려주시던지 해야지. 어머니랑 아버님이 염치도 없으시네. 참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도 병수 씨와의 결혼식은 양가 어른들 도움 없이 했어요. 요새 그렇게들 해요. 그러자 또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동서랑 서방님은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뭘 해주겠는가? 그리고 차남이 장남이랑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새 맏며느리라고 해도 나처럼 시부모님한테나 시댁일을 나서서 잘하는 며느리가 또 어디 있나? 돈도 죽을 때 이고 갈 것도 아니면서 자식 결혼식도 안 올려주고 뭐하나 몰라. 이 정도로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가진 형님과 제가 무슨 대화란 것을 하겠습니까? 형님이 왜 자체해서 시댁살이를 하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요새 말로 취집이었습니다. 취업보다 시집가서 일하는 거요. 그러니까 시댁일을 하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기대는 일이 많은 거죠. 일만 잘하면서도 왜 얼굴은 찡그리고 있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기대어 살렸고 상하방에 들어와 시댁살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으니 우리가 먼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천불이 났을까 싶더라고요. 대놓고 결혼식 올려달라고 낯짝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면서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시부모님이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마. 형이 하도 가게를 차려줘야 장가를 간다고 해서 분식점도 차려줬어. 작은 분식점이라도 처음에 돈 적지 않게 들어가. 그렇게 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계속해서 돈을 퍼줄 순 없는 노릇이잖아. 계속 돈을 안 대준다고 저 불만일 거야. 그것뿐인 줄 알아? 분식점을 말아먹고도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형이랑 형수가 싸우다가 헤어지네. 어쩌네. 틈만 나면 친정으로 갔다가 한 달씩 있다 오고. 그래서 엄마가 반찬 가게를 얻어줬어. 그랬으면 둘이 잘해야 할 것 아니야.
또 못한다고 가게에서 맨날 쌈박질이니 손님들이 오긴 하겠어. 그래서 또 말아먹었지. 염치가 있어야지. 저도 며느리 된 입장이었지만 형님도 참 너무 시부모님께 바라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리고 건강한 몸에다 자식도 아직 없을 때 모신들 못하겠어요. 늘 불평과 불만이 밥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스스로 뭘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해주기만을 기다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또 걱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지가 틀림없이 더 뭔가를 해주실 거야. 매번 저렇게 의지해서 살면 안 될 텐데 큰일이다. 설마 생각 없이 그러시겠어? 아버님과 어머니도 돈이 어디 샘솟듯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서 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수년이 지난 후에 제가 둘째를 낳고 났더니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배짱이 안 생겼어요. 남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며 부러워들 하지만 내심 언제 그만둘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름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저 멍하니 있다가 40대 은퇴를 해서 이도저도 못할 바엔 빨리 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했는데 그새 그 소문이 형님께 들어갔는지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회사 그만뒀다며? 네, 힘들어서요. 이젠 백조예요. 그래? 그럼 집에서 계속 놀 텐가? 그래야죠. 애들 크는 것도 보면서 지내야죠. 저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싶네요. 그래? 나는 다음 달에 국밥집 오픈할 것 같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렇게 열심히 국밥집 가셔서 일하시더니 그러시려고 그랬네요. 축하해요. 그래, 나도 내 인생 해뜰 날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엔 달라. 가게 자리도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면 내 식당에 나와서 참모 일이라도 도와주면 어떤가? 형님, 이제 막 퇴사를 했는데 주방 참모 일이라뇨. 동서, 내가 동서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대기업에 다니다가 돈도 잘 쓰고 살았는데 막상 벌이가 없으면 멘붕이 올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네. 다 주방 서빙 일 아니면 주방 보조나 하는 거야. 내가 사장이니까 내 밑에서 시간제로 주방 참모 일이나 하는 게 어때? 그럴 일은 없네요. 그럴 거면 회사를 그만뒀겠어요. 동서가 지금은 그래도 대기업에 다녔던 자존심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만 나도 뭐 얼마나 좋아서 식당 일을 했겠어. 그만큼 여자들이 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네. 동서도 나처럼 돼봐야 내 속을 알지. 난 생각해서 해준 말이니까 아쉬우면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제가 지금껏 형님을 봐왔지만 그렇게 텐션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가 밝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밥집 사장이 된다니까 기분이 엄청 좋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게 자기 식당에 주방 참모 일을 하라니 할 것이 없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고급 인력인데 주방 참모 웃겼어요. 드디어 형님의 국밥집 오픈일이었어요. 친척들 다 초대하고 시부모님 친구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 중심에 아주버니와 형님은 엄청 기분이 좋으신지 얼굴이 싹 폈더라고요. 손님이 조금 오기 시작하자 형님이 제게 그랬어요. 동서, 오늘 알바 한 번 하지 그래? 내가 일당 잘 쳐줄 테니까 주방에 가서 일 좀 해줘. 응? 아니요, 못해요. 알바 부르세요. 그때 낯이 익은 공인중개사 한 분이 나를 보더니 그랬습니다. 아니, 김순덕 대표님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모양을 본 형님이 그랬어요. 대표님? 무슨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공인중개사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모르셨어요? 뭐가요? 왜 이러세요? 이분 이 건물 주인이시잖아요. 어떻게 새 들어 있으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형님이 그랬어요. 뭐요? 이 사람은 내 동서예요.
백수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건물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분이 새로 이 건물을 인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죠. 허허허.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놀라냐? 작은 애가 건물주가 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네가 장사를 잘해야 임대료도 맘 편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라. 알았냐? 갑자기 텐션이 좋다가 얼굴이 회색빛이 돌더니 저에게 형님이 물었어요. 동서, 진짜야? 동서가 이 가게 주인이야? 아니지. 이 건물 주인이야? 네, 제가 샀어요. 뭐? 말도 안 돼. 동서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왜 네 동서가 돈이 없냐? 대기업 다녔던 거 모르냐? 퇴직금이랑 모아놓은 돈이랑 해서 내가 대출도 받아줬다. 가만히 앉아서 새만 받아먹어도 잘 산다. 그러자 형님은 너무도 티가 빤히 나게 털썩 주저앉더니 망연자실해 했습니다. 웃긴 짬뽕 같은 형님이더라고요. 사실 그 마음 씀씀이가 얄미워서 제가 형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해주었습니다. 형님, 인테리어 하시느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행여라도 장사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할 테니까 잘 해보세요. 라고 하고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제가 공과사는 확실한 사람이라서 형님이라고 해서 봐줄 사람은 아니었어요. 계약 기간 내에 국밥집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제 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직접 국밥집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 밑에 와서 주방 참모 일을 하라고 했던 형님이 호락호락하자는 동서를 만났다고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아무 대책도 없이 퇴사를 하고 우아한 백조 생활을 누리려고 했겠습니까? 저에 대해 몰라도 한참이나 까막눈인 형님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